60대 어머니는 오래된 아파트의 한쪽 끝 방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고 가구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갈하게 정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식의 눈으로 보면 집 안 곳곳에는 손이 닿지 않은 자취들이 분명히 보였다. 30대가 된 아들은 도시 반대편에서 일과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지 못하지만 시간이 날 때면 어머니 집에 들러 청소도 하고 김치찌개나 잡채 같은 집밥을 정성껏 차려드리곤 했다. 어머니는 별 말은 없었지만 그런 날이면 평소보다 조금 더 밥을 드시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를 짓곤 했다. 그날도 아들은 이른 아침 어머니 집에 들렀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창문 틈새로는 묵은 먼지와 햇살이 함께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베란다 창틀에 먼지를 털다가 문득 거실 한켠의 멀티탭을 발견했다. 거기엔 낡고 빛바랜 전기 코드를 중심으로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플러그를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멀티탭은 이미 세월을 이겨내지 못한 듯 겉면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플라스틱 틈 사이로는 희미한 금이 가 있었다. 아들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치워놓고는 청소가 끝난 후 어머니에게 말했다. 멀티탭이 너무 낡았으니 새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엔 별다른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렇듯 그저 아들의 말을 따라주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웃었을 뿐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아들은 오랜만에 일을 쉬고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봄 햇살이 느슨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그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익숙한 이름이지만 평소와 다른 시간,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짧고 불안정한 말들 속에서 그는 하나의 단어를 붙잡았다. 불.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대피했다고 했다. 불길이 너무 빠르게 퍼져서 문을 닫고 나올 새도 없었다고 했다. 말끝에 묻어나는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다행이라는 안도. 아들의 심장은 단숨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곧바로 소방서에 전화를 걸고 상황을 확인했다. 어머니의 아파트에 긴급 출동이 이루어졌고 이미 몇 분 전부터 현장 대응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들은 차를 몰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가슴속은 온통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뒤엉켜 있었다. 도착했을 때 아파트 입구는 소방차와 구급차로 가득했다. 굵은 호스가 바닥을 가로질렀고 화재의 흔적은 이미 바람과 연기 속에서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검게 그을린 외벽, 깨진 유리창,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익숙했던 집의 형체가 반쯤 사라져 있었다. 화재가 진압된 뒤 남겨진 집은 침묵 속에 검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천장은 그을음으로 뒤덮였고 벽지는 벗겨진 채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나무 가구는 형체를 잃고 무너졌으며 살림살이는 모두 잿더미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오랜 시간의 흔적이자 어머니의 삶이 깃들어 있던 공간은 이제 더는 사람의 거처라 할 수 없었다. 소방관은 간결하게 화재 원인을 설명했다. 오래된 멀티탭. 먼지와 노후된 전선이 합쳐져 불씨를 일으켰고 불길은 순식간에 집안을 집어삼켰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벼락처럼 달아올랐다. 참아왔던 분노가 터졌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그렇게 여러 번 교체하라고 했던 멀티탭을 왜 아직까지도 방치해두었냐고. 다이소라도 가서 사시라고 그렇게 단순한 일을 왜 미뤘느냐고 따져 물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서 있었다. 작아진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깊은 주름 사이로 고개가 숙여져 있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반복했다. 그 말이 모두였고 더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불길 앞에서는 모든 말이 무력해지는 법이었다. 이튿날 아들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좁지만 단정한 거실, 혼자 사는 남자의 냄새가 배어있는 공간. 그 안에 어머니의 얇은 짐이 놓였다. 일상의 중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짐은 고작 몇 개의 가방에 지나지 않았다.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새 이불을 펴고 따뜻한 밥을 지었다. 시간은 묵묵히 흘렀고 복구 작업은 서서히 진행되었다. 벽을 새로 바르고 바닥을 고쳤으며 그을린 가구 대신 새 것을 들여놓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집에 머물며 그날 이후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느린 걸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말은 줄었고 행동은 조심스러워졌다. 무언의 죄책감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 듯 했다. 집이 다시 사람의 온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복구되었을 무렵 아들은 전자상가에 들렀다. 시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내열성과 절연이 뛰어난 고급 멀티탭을 여러 개 구입했다. 값비싼 제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각 방마다 하나씩, 거실과 주방에도 각각 하나씩 배치했다. 선 정리함과 화재 감지 알람기까지 설치하면서 아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을 새겼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어머니는 새로 단장된 자신의 집에 들어서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새로 칠한 벽지와 바뀐 커튼,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단단한 멀티탭들. 그 위에 담긴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말없이 멀티탭 하나를 쓰다듬었다. 이제야 그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듯 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야단치지 않았다. 대신 자주 찾았다. 콘센트 옆을 들여다보고 먼지를 닦고 주방 전선을 정리했다. 사랑은 때때로 화가 되어 터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손이 되어 다시 감싼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불타버린 집과 마음의 자리를 하나씩 되살려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